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귀농하자마자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내용이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과 재배에 관심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도 있으시군요. 예.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은 만약에 행성으로 오시게 되면 행성에 사과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80여 분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제가 2014년도 연말에 귀농을 해서 사과를 식재할 때만 해도 행성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이 한 5헥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35헥타, 한 7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사과 재배가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가 소득 작물로 지금 강원도에서 특히 또 행성군에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재배 품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과 재배에 관심이 계시는 분은 행성으로 오시면 제가 행성군 사과연구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18개 시군 그 사과연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창립 멤버로서 지금 그 감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은 뭐 아직 전문 기술 교육이 없지만 그 전문 기술 교육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사과 재배에 관심이 계신 분은 다음에 얼마든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어느 품목을 하든 기농 기촌을 계획하시는 여러분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공을 하셔야 합니다.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발행같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가끔은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 11월 21일 날 행성으로 귀농을 해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실행했던 부분들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 경험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제가 또 이 자리에 왔었는데 전체 평균 연령이 엄청 낮아졌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꼭 행성으로 귀농을 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경험담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괜찮습니까? 네. 지난해 2018년도 우리 농장 사과 수확 사진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인데 2부 사과원에 어제와 오늘 해서 지금 2019년도 6월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여기 귀농하기 전부터 자녀들한테 이 귀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 SNS 블로그를 이게 하는 걸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귀농해서 오늘 현재까지 한 5년 동안 거의 매일 그날 하는 일과 일을 사진으로 이렇게 일기를 올려놨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그 블로그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농 기촌을 하시는 그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목적이 있으시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조금 한 해 늦더라도 이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실행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기농 기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제가 그 계획했던 기농 기촌의 그 계획은 제 나름대로 수익형 헬스 기농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올해 52년 68세입니다. 68세. 64세에 기농을 했는데 그때 계획을 할 때 제 나름대로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의 해답은 농촌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었어요. 근데 노년에 일이 없으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년에 물론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노년에 농촌에 와서 소일도 하고 농사일을 통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건강 유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득도 창출해서 자녀들한테 노년에 손 벌리지 않고 자녀들 손주들 학자금이라도 조금씩 보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보람 있고 좋은 일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수익도 올리고 운동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보람도 느끼고 해서 수익형 헬스 기농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한 부분들을 제가 그 계획을 해서 조성한 부분들을 바로 이 센터에서 우리 우리 교육이 뭐죠? 예. 아니야. 기후대응반. 기후대응반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이 SNS 활용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교육이 있어요. 그 2년 차에 이 비즈니스 교육을 제가 수료를 했는데 그 이 비즈니스 교육이 뭐냐면 농산물을 내가 생산을 했을 때 판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케팅 일환으로서 이 기술센터에서 SNS를 활용해서 내 농장, 내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 SNS 활용법 교육을 해주는 이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종강할 때 제가 지금 1부, 2부 사과원 계획과 조성 과정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그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했던 부분 그 이후에 그걸 발표하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그 진행과 진행 과정과 현재 그 상황을 그림으로 담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 그 기후 변화 대응반 이 비즈니스 교육을 하고 나서 발표했던 자료를 조금 보완만 했습니다. 이름을 2부 사과원이라고 이렇게 지었고요. 그때 계획할 때 저 우측에 그 빨간 옷 입은 아줌마 사진이 우리 집사람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옆에 지금 이 나무 조그맣게 심어놓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1년 됐을 때인데 내가 5년, 6년 후에는 나도 이런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런 농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 우리 회원들 농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 사진보다 훨씬 멋있는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해서 그 계획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2부 사과원으로 지었고요. 뭐 해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과원 위치는 지금 강원도 행성군 공군면 영서로 상창 5길 151에 소재를 해 있고요. 사과원 면적은
3,058평방미터, 926평, 한 그래 1,000여 평 되는 아주 적은 농원입니다. 그리고 그 농원에 사과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사과도 여러 품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요즘 드시는 부사라고도 하죠. 후지 미야비 품종, 이걸 150주 2015년 4월 4일 날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홍로 90주 추가 식재를 해서 전체 240주 사과나무를 2015년 4월 4일과 16년 3월 30일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동안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 봄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부 사과원을 조성한 동기가 있는데, 제가 고향이 저 경남 하동입니다. 경남 하동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경래 씨 대하소설 토지 고장 평살이 바로 그 옆 동네입니다. 지금도 거기 형님이 살고 계시는데 올해 79세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가는데 그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정말 늘 안타까워요. 농촌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균 연령이 연저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좋은 현상이고 반갑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이 농촌 문제, 고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에 한 2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휴가 때랑 시골을 늘 내려가면 나는 60살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서 농촌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60살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서 64세에 행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고향에다가 집터까지 마련해 놨었는데 이게 자녀들이 다 수도권에 있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나이 너무 많으면 그 고향을 오고 가는 그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농지를 바꿔서 행성으로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이 살기 좋은 그 농촌 구현의 어떤 작은 모델, 그 시골의 어떤 작은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농장 대지가 농지가 넓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후반전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일도 하면서 건강하고 보람있게, 또 이 지역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또 작은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와서 이 농장을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원도 지역의 그 농가 소득 작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부분들을 지금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기록을 했는데, 2014년 11월 21일 날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3월 30일 날 사과원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했고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 이거 일이 경비가 자꾸 증가되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원 진입로 포장공사, 그 다음에 사과나무 식재, 폐경지 보건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특히 농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는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들을 실행을 해 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그 농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농장 처음에 이 땅을 보러 왔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숲속에 아주 이 뭐 침낭골, 뭐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우거진 그런 데였었는데 그 이듬해 바로 3월 30일 날 사과원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날이 풀리자마자 3월 30일 날 했는데 그때까지 하수구에 보니까 얼룩덩어리가 들어있고 땅이 다 녹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물이 찰 수 있는 부분은 배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식재를 위해서 둔덕을 이렇게 만들어서 골 간격 4m, 그 다음에 나무 식재 간격 2m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식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간 비탈진 길인데 먼저 사시는 분들이 이 콘크리트 포장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른데 공사하고 남는 부분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승용차 밑에 드륵드륵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장 공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아까 그 식재 준비를 그 농장에 이렇게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예, 아주 회초리 같은 그 작은 묘목들을 자녀들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4월 4일 날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이 아스팔트 포장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아스팔트 포장 공사는 마침 그 우리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를 군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이걸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먼저 사시는 분들이 이 농사를 안 해가지고 아주 폐경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폐경지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다른 작물들을 심을 수 있게끔 농지 복원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 31일 날 아까 그 홍로 90조 추가 식재를 하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행성 와가지고 사과 연구회가 있는 걸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지 나름대로 그냥 어디 가서 보고 구경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사과나 과수 어떤 작목이든지 꼭 그 재배 농가 견학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경험담을 들으시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이게 모든 준비를 하고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그 농장을 둘러보고 그분들 경험을 내 걸로 만들면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 시설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해놓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했어요. 일단 나무부터 심어놓고 그 이듬해 이렇게 추가 식재를 하면서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지주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간수 시설 스프링클러 해서 물을 줄 수 있는 그 간수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2016년 4월 20일 날 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농사는 무슨 농사든지 용수 확보가 아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무슨 농사를 하시든지 이 농업용수 확보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주변에 물이 있나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라도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나.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올 때는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데 지금도 봄가뭄이 한참 지금 됐잖아요. 먼지가 풀풀 난단 말입니다. 이런 때 간수시설이 없으면 잘 키웠다가 이게 열매를 못 맺고 또 열매가 맺었는데도 간수를 안 하면 열매가 다 낙과가 돼요. 그리고 맛도 없고 크지도 않고 해서 간수시설은 꼭 이게 농지를 구입하실 때 참고하셔서 물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전 이 사과 간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지하수도 있지만은 그 연못을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이 연못 보완 공사를 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게끔 해서 지금은 지하수하고 그
그 계곡에서 끌어오는 물하고 저 연못물을 활용을 해서 농업 용수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으시겠지만은 나중 나이 70이 넘어가면 농사 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거운 거 들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운반을 한다든지 과일 수확을 해서 운반을 한다든지 이럴 때 무거운 거 운반하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밭이든 논이든 어쨌든 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농로 확보가 거미줄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들고 다니지 않고 비료를 싣고 간다든지 TV를 싣고 간다든지 과일 수확을 한다든지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농장이 몇 평 안 됩니다만 농장 고랑고랑 어디든지 다 운반기구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다 확보를 했어요. 요거는 처음 농장을 조성할 때 농용수 확보 그리고 농로 이거 참고하셔서 해 놓으셔야만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농산물을 내가 사과뿐만 아니라 어느 농산물을 재배를 하든지 수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농촌에 와서 보면 농사 짓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 내가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파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공군 농협조합장님하고 우리 사과연구회 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그 사과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지금 농촌은 다 이 생산 조합이잖아요. 농협이 다 생산을 하는 그런 조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 있는 그 농협 조합들은 소비 조합이라고 합니다. 소비 조합. 거기서는 소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장님이 그 소비 조합과 농촌의 생산 조합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서로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일촌 이렇게 자매 결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판매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임원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농산물 그 시장 공판장에 가서 농산물을 내놓으면 소비자 현재 소비자가의 절반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톡, 카스,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농사 짓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SNS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소비자들이 이걸 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 사과 농사를 이렇게 짓네. 이게 강원도 청정지역 사과가 맛있다는데 해서 연락처까지 다 해놓으면 연락입니다. 연락이. 해서 이 SNS 활용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블로그라든지 이 SNS를 활동을 하면 나중에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게 되니까 소비자들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SNS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기록 일기를 이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다 올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방송팀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이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 방송을 찍고 싶어 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이 SNS를 활용하는 게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파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게 하고 지금 쭉 했는데 그러면 식재 후에 2015년도에 식재를 했으니까 보통 사과나무 식재하고 나서 한 6년 되면 성목이라고 합니다. 성목, 유목 아주 적은 묘목을 심어서 한 6년 되면 성목이 되는데 사람 같으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수확이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먹을 거 일부는 수확이 되지만 이제 한 6년 정도 되면 본격적인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얼마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나?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아까 그 폐경지 농지 복원한 부분 보셨죠? 그 폐경지 복원한 데다가
무엇을 심었으면 좋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 국유림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주량이 부족해요. 이거 햇빛이 차단에 대해서 일주량이 부족하고 강원도가 또 날씨가 영하 막 30 몇 도까지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 날씨,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연못 바로 위에가 돼가지고 물이 좀 나요. 그래서 습해 장소가. 그래서 약간 습하고 춥고 일주량이 적은데 어떤 작목을 선택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수없이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 블랙커런트 제가 처음 들어보는 작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커런트 전국 농장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직접 그 생과를 사서 우리 그 2살배기, 3살배기 손주부터 아들, 딸 우리가 직접 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해서 이 품종이 이 지형에도 맞고 또 이거 판매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블랙커런트 작목을 200주씩째 계획을 세웠었는데 심어보니까 한 240주 들어가더라고요. 24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갖다가 아까 240주 심었는데 한 주에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은 6, 70kg 뭐 그 이상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주에 50kg씩을 따게 되면 제가 키로에 한 4,000원씩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4,800만 원 정도, 요 정도 사과나무 240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블랙커런트 심어서 200주를 심으면 그 한 4kg씩 딸 수 있대 한 주에. 근데 제가 240주를 심었는데 한 4kg, 800kg 정도 수확을 예산해서 작년에 첫 수확해서 500g에 1kg에 25,000원 받았어요. 1kg에. 예? 500g에. 500g에 25,000원. 25,000원. 예? 근데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도 심어놓고 보면 가격이 쭉쭉쭉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만 원만 받아도 이거 수익이 괜찮다. 해서 거기서 한 1,600만 원 예상을 해서 총 농산물 매출 한 6,400만 원이 가능하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6,400만 원 중에 영농비, 농약대, 그다음에 뭐 인건비 이런 부분들 보통 한 30%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 장목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한 30% 정도를 공제하니까 연소득 2021년도부터는 한 4,480만 원, 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제 젊으신 분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키우고 하면은 이제 이 소득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 이제 내일모레 70인데 나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소일을 하면서 이 정도 소득 올리면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연금 좀 타잖아요. 저도 연금 쌀값 정도는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생활도 할 수 있고 뭔가 또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또 뭐 지인들 친구들 찾아오면 식사하고 하는데 큰 어려움 없겠다. 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들을 계속 실행을 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 아까 그게 2016년 10월 14일 날 이 센터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방금 그 내용이. 근데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6년 그러니까 11월 달 이날이 입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약간 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근데 이 블랙커런트 묘목인데 이게 아주 그 해초리 같은 블랙커런트 묘목 아직 낙엽도 안 졌잖아요. 낙엽도 안 졌는데 이걸 쉽게 하면 이거 죽지 않느냐 그랬더니 추위에 강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우측 사진 그 묘목을 240주를 사다가 식재였습니다. 이게 잘 그림이 안 보이는데 아주 진짜 뭐 젓가락 같이 적은 묘목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그 식재한 블랙커런트 묘목이 꽤 많이 자랐잖아요. 많이 자라고 이게 이제 풀 매는 부분이라든지 잡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즘 저렇게 좋은 제초 매트가 있어요. 저걸 깔아놓으면 이게 물은 흡수가 돼요. 이게 근데 숨은 쉰단 말이죠. 일반 비닐을 깔면은 이게 땅이 숨을 못 쉬는데 저거는 이 통기성이 있습니다. 통기성이 있어서 물은 흡수가 되면서 풀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초 매트를 쭉 깔고 저기에 관수 시설, 그러니까 저기는 점적 호수라고 해서 이게 쭉 저기에 물을 줄 수 있는 호수가 지금 이 비닐 속에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적 호수를 해서 간수 시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풀 매는데 조금 어려움이 적고 관리하기 좋게끔. 작년 2018년 첫 결실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결실해서 수확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이건 뭐 블랙커런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음에 연락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경험한 것들 다 이렇게 전수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이게 6월 말, 지금 이제 한참 열매가 달렸어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작년 말에 평창으로 귀농한 친구 부부가 와서 이 수확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랙커런트 첫 택배 작업을 했어요. 첫 택배 작업. 그래서 내가 이 해철 같은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아주 가슴 벅찹니다. 해서 작년에 이렇게 수확을 했고, 이건 냉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스 박스에다가 아이스팩을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전국을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6월 현재 우리 블랙커런트 농장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수확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작년에 한 100kg 땄는데 올해는 한 300kg는 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전에는 좀 되면 아까 목표했던 한 800kg 뭐 그 이상을 딸 수가 있겠죠. 올해 결실한 모습입니다. 올해 한 300kg 정도 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온 저장고, 농촌에 저온 저장고, 건조기 이런 건 아주 필수예요. 그래서 특히 사과도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랙커런트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블랙커런트는 냉동을 시켜야 돼요. 냉동. 그리고 사과는 냉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5평 설치를 했는데 양쪽에 문이 2개 있잖아요. 1평은 냉동, 냉장을 할 수 있는 겸용, 냉동, 냉장 겸용으로 2평을 하고 3평은 냉장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저온 저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온 저장고도 설치를